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10 years overcome your mannerism 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한 10년쯤 어떤 업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모두가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김소원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입사를 하셨나요? 혹은 입사하신 지 3년 차가 되셨나요? 혹은 10년 차가 되셨을까요? 다양한 분들이 여기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입사했을 때 그 첫 마음을 혹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입사 초기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즐거우셨을 거예요. 드디어 입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하면 마음이 조금씩은 좀 달라집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일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3년, 6년, 9년이 되면 정말 퇴사하고 싶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1년 차분과 면담을 해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이요?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그렇게 짧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뭔가 적응을 하고 배우느라 정신이 없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과 스킬로 3년에서 5년 차까지는 정말 열심히 막 뛰거든요. 내가 이 조직에 치과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차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실은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10년 차 이상의 분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너무 편안하게 느낄 타이밍이지만 저희도 마음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오는 거는 원장님들이 저희보다 좀 더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더라 라는 게 사실 공통의 결과입니다. 드디어 오늘 주제의 매너리즘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매너리즘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로 반복하여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지루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신 상태인가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두 번째,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 세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점점 더 심각해지면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출근하면서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1에서 5점까지 한번 카운팅 해보십시오. 나 몇 점이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매너리즘의 이유는 모두가 다릅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이런 매너리즘이 왔을까 보신다면 첫 번째,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취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두 번째, 매일 똑같은 일상이다. 이럴 때 매너리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나 목표의식이 실종됐다.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하는 기계 같다. 그러면 본인의 목표나 목적이 실종되고 나면 새로운 걸 뭔가 하고 싶어지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같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표현은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사실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다행이에요. 보통은 뒤처진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사시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잘한다는 착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는 이런 생각들의 원인들 중에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죠. 제가 지금 보여주신 화면은 어떤 거냐면 질투의 여신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조정석이랑 박진주가 나오는 파트였는데요. 일은 되게 열심히 해. 목소리는 되게 친절한데 표정은 없어. 목소리만 친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뭔가 해주다가 환자가 딴 걸 하는 동안 딴 데 봐요. 사실 저희도 원장님 석션 하다가 원장님 멈추고 있으면 다른 데 멍하게 보지 않나요? 그거를 과연 환자가 모를까요? 포인트마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몰입도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사실 매너리즘에 온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 딱 적었어요. 무서울 것 같으신데 환자가 먼저 느낀다 라고 적혀 있어요. 병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언제 아냐면 전체 환자 수가 좀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순환들이 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면 뭐지?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덜 바쁘니까. 근데 점점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그걸 증가율을 둔화되고 있는 걸 보는 그 순간에 이미 환자들은 느끼고 떠났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일을 재미없게 하고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누가 제일 잘 안다는 거죠? 환자분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자 수가 줄었는지, 시간이 줄었는지, 소개 환자가 줄었는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병원은 지금 어떠신가요?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치과는 취업을 어디든 편하게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일을 하던 거를 다른 치과에 이직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에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될 거고, 평가가 결국은 여러분의 급여나 연봉을 깎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매너리즘에 관련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무기력과 매너리즘이 지속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숭이 4마리를 한 방에 넣고 긴 장대 꼭대기에 바나나를 걸어 함께 넣어 놓았죠. 배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장대를 타고 오르자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무숭아, 하마터면 뼈 부러질 뻔했어. 다른 원숭이들도 바나나를 따러 올라갈 때마다 찬물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자 어느 원숭이도 바나나를 따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는데요. 신입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려고 올라가자 다른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이고 무숭아, 얼른 내려와. 바나나 먹으려다 저승길 예약하게 생겼어. 찬물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새 원숭이는 바나나 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새 원숭이가 올 때마다 이 일은 반복되었죠. 결국 방 안의 원숭이들은 눈앞에 바나나를 두고도 따먹지 못하게 됐는데요. 무기력이 학습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영상 잘 보셨나요? 매너리즘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여기서 원숭이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전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 갔을 때 직원들의 반응과 비슷하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저희 원장님 안 변해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뭔가 시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왜 저 바나나를 따려고 같이 논의를 하지 않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저걸 딸 수 있을까 했다면 전 저걸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저걸 먹지 않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버립니다. 치과 조직과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 개인의 탓이라고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죠. 그런데 찬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데우면 어떨까요? 이거지. 시원하다. 사우나가 따로 없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잘 적응하는가 싶더니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자 물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고 바로 죽었는데요. 개구리는 조금씩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1869년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됐는데요. 인간의 두뇌는 편안함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새롭고 어려운 것을 대하면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부터 생긴다고 하는데요.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속에 적응하면서 편안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편안함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동반하고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개구리 보면 생각이 2가지가 또 나요. 첫 번째는 처음엔 따뜻하고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따뜻하다. 근데 뜨거워진 순간 사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깨어있어야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다 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이었을 땐 들어가면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다 싶을 땐 튀어나올 수도 저희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매너리즘은 한 방에 빡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특히 조직이 자체가 혹은 원장님께서 혹은 실장님께서 선배들이 이미 뭔가가 고정화되어 있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요, 문제가 발생해도 점점점 태도가 나빠져도 아무도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 서서히의 어느 중간의 온도인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알 수 있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니터링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병원이 어떤 정도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보거나 평가받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매너리즘은 나의 직장을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다고 하는 안일함은
저희 치과 조직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 알기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업무할 때 나의 표정과 말투를 한번 점검받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의 표정과 말투는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일할 때 환자를 대하는 표정이 어때? 말투는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점수를 매겨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여서 뭔가 배운다는 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1년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차들 처음 들어오면 다 새롭게 배울 것들이거든요. 또 두 번째, 여러분 덴트앱 처음 배웠을 때 어떠셨어요? 혹은 스캔을 처음 배웠을 때 어떠셨어요? 낯설고 힘드셨죠? 그거를 쉽게 저희가 어떻게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렵게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희는 장애물을 넘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태도가 제가 치과 생활하는 내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 이 말을 텃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누군가가 텃세를 합니다. 새로운 직원만 알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존 직원들은 내 눈빛 한번, 내 표정 한번 어떻게 상대에게 느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직원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는 그 직원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나 10년 차 됐는데 또 10년 더 일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10년까지는 좀 무리다 싶으면 5년도 괜찮고 1년 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플랜이 있으신가요? 어떤 플랜을 말씀드리냐면 나의 경력 혹은 역량이 이만큼은 올라갔으면 좋겠다. 작년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뭔가 좀 더 나아졌고 올해의 나보다 내년에 내가 뭔가 좀 더 달라질 거다라는 어떤 플랜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많이 예를 들죠. 살을 좀 더 빼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라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치과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저희들은 조금씩은 역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내가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이 고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배워야죠. 새로운 미션, 도전 과제가 필요합니다. 원장님들이 그러세요. 직원들 뭔가 새로운 걸 시키면 너무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람의 욕구 중에 자기 성취, 자기 개발, 뭔가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포인트를 다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해냈을 때 칭찬받았을 때 훨씬 더 기쁘거든요. 저는 각 연차마다 그에 맞게끔 혹은 10년 차라도 그에게 뭔가 작은 미션과 목표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맛이, 재미가 혹은 내 일에 소명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직원과 함께 그리는 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직원과 내가 뭘 해볼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나만의 포트폴리오. 아까 10년 뒤 자기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10년 뒤에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한번 돌아보니까 점점점 내려가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개선하고 점검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개인만이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을 진단을 하셨다면 그 다음 방법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역량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데스크, 경영, 진료실, 상담, 보험 청구,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던 간에 저희는 진료실에서 어떤 업무를 했던 걸로 역량을 평가합니다. 데스크로 나갔을 때 데스크에서 환자 응대에서 평가받습니다. 상담, 경영,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각 연차별로 필요한 역량이란 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객관적 지표인 역량은 어떠신가요? 이걸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짜실 때 내가 여기서 무언가 조금 더 역량을 1을 더 올려야겠다, 2점을 더 올려야겠다 라는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치과는 사실 너무 바쁩니다. 그럼 공부를 언제 하냐? 짬을 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메디칼에서 스태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치과입니다. 저희도 수요일은 덴키데이라고 했지만 보시면요, 대부분 스태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장님이 보내줘서 공부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병원에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밤마다 그들은 왜 공부를 할까요? 이유는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역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가끔은 안과나 성형외과, 피부과의 실장님들을 같이 듣기도 하십니다. 그들은 왜 듣냐? 그들의 분야에는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R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치과 노무세무를 누가 듣는다고요? 스태프들이 듣는다는 거죠. 실장님들이 듣습니다. 혹은 원장님도 듣습니다. 그만큼 저희 분야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솔루션입니다. 우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매너리즘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내가 그게 걸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한 이해. 치과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이라는 부분은 치과의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과와 다르게 스태프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과입니다. 병원이 성장하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직원들이 성장하는 만큼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션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직원들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게 원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고 그들이 다음 뭔가 공부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내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외부에도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또 직원의 성장에 함께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변해야 그 변한 걸 환자들이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느끼셔야 치과가 성장을 합니다. 환자와 치과가 인정하고 내 미래를 보장받으시려면 좀 더 나의 변화가 첫 번째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장님도 포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원장님들 롤모델이 있으세요? 내가 저 병원처럼 되고 싶다,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태프분들은 어떠세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우리 실장님 정말 괜찮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그 롤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함께 일하는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님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원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매너리즘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의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